안녕하세요. 투준마입니다. 여러분 설마 안녕하지 않으신가요? 비트팜스 급락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셨죠? 저 역시 엊그제 장 개장하고 떨어지길래 줍줍하고 잠들었다가 눈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트팜스가 이렇게 급락하니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댓글로도 달아주셔서 저는 반등할 때 줍줍해서 수량 늘려갈 거라고 적었는데 얼른 지금 이슈 상황 사실 확인해서 영상 만들어 올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팜스가 엊그제부터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은 할 건지 투준마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9월 26일 장시작 전 현재 주가는 약 2.68달러 수준이고요. 콜옵션과 풋옵션 볼 수 있는 바 차트에서는 행사 가격 2.5에서 3달러 구간의 옵션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3.0달러 행사 가격의 거래량과 미결 제약정이 상대적으로 많아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모습이고 풋옵션은 2.5달러 부근에서 관심이 모여 있어 하락 위험 대비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은 단기적으로 3달러 돌파 기대와 2.5달러 방어 여부를 두고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시작 전에 또 못 올렸네요. 9월 27일 0시를 향해 가는 현재 주가는 또 더 내려가서 2.52달러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술적 취침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세인데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히 주무세요. 이번 하락의 핵심 원인 중 가장 큰 하나는 fairly highly valued. 즉 주식이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라는 파월 의장 발언 때문이었어요. 미국 증시가 고평가 상태라는 그의 발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 중에서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어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 전반이 출렁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전체 고밸류 분위기가 가해지면서 하방 압력이 더 커졌던 거예요. 그간 너무 불장이었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트리거가 된 거죠. 발언 이후 이번 주 내내 나스닥 조정이네요. 트리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또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에요. 채굴주들은 비트코인에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코인이 흔들리면서 비트팜스 같은 채굴 기업들도 같이 하락세를 탄 거예요. 비트팜스는 아직 AI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코인 채굴에 힘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이 와중에 또 차익 실현 이슈가 붙었죠. 9월 초반에 채굴주, 특히 AI 인프라 전환주들이 단기 랠리를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과대 낙폭을 의식하고 수익 실현하면서 매물이 쏟아진 거죠. 비트팜스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지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하고 매수 거래량이 많아서 저도 일주일 전에 들어갔던 건데 요 며칠 급락에 패닉셀로 매도 거래량도 많아졌어요. 다시 어제부터는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반등이 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형 기관의 대량 매도도 다시 짚어보긴 해야겠죠. 특히 라이어 플랫폼즈가 25년 중반부터 비트팜스 지분을 줄였거든요. 7월 8월에는 하루에만 무려 1100만 주 가까이 매도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물량이 쏟아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급락에도 패닉셀하지 않았던 이유.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이 기업 자체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비트팜스 펀더멘털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랠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조정이 온 게 반갑더라고요. 저가에 줍줍해서 수량도 늘리게 됐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원화 채굴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이번 주 급락에 맞춰서 경영진이 적극 매입할 기회가 됐겠다 싶었어요. 이왕 급락한 김에 비트팜스에서 싸게 걷어가서 주식 소각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영상 만들다가 말았는데 CEO 벤 가뇽이 역시 주식을 매입했네요. 2.64달러 저보다 저점에 줍줍했네요. 뿌앵. CEO가 사는데 이 주식 진짜 파실 겁니까? 제가 비트팜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 풀가동은 아니고요. 첫째, 실적이 개선 중이에요. 최근 2Q 분기 보고서 보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확장 계획도 꾸준히 발표됐어요. 심플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면요. 2028년까지 5억 5,480만 달러의 매출과 5,880만 달러의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연간 22.34%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둘째, 비팜이 전략적으로 AI와 HPC 인프라 쪽으로 전환 중인 건 다 알고 계시죠? 미국 펜실베니아주 펜서 크릭 캠퍼스 개발을 진행, 특히 글로벌 인프라 기업 T5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단순 채굴에서
AI 인프라로 간다라는 그림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인프라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기대 사용자가 T5와의 협약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CEO의 인터뷰가 진짜 우리 CEO 간용이의 재평가 포인트예요. AWS 출신 웨인 두소 이사의 비트팜스 합류도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죠. AWS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일을 12년 동안 한 임원을 데리고 온 것부터 대기업과의 컨트랙트가 이미 마련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생겨나죠. 웨인 두소 이사 영입 뉴스를 보다가 헤드쿼터가 뉴욕이라는 걸 발견. 뉴욕과 토론토 양쪽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팜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셋째,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에요. 비트팜스는 25년 7월에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는데요. 전체 발행 주식의 10%인 약 4,994만 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올 8월 기준 이미 약 490만 주를 매입했어요. 중요한 건 이 매입한 주식이 소각 처리된다는 점이에요. 주주 입장에서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번 조정으로 많이 매입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식 매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하루 만에 16%까지 급등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주식 매입과 소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트팜스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보내는 엄청난 신뢰의 메시지죠. 레딧 같은 투자자 커뮤니티 반응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급락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이 필요했다. 현재 주가는 아직도 채굴량과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 저평가로 보인다. AI 인프라 전환은 중장기 호재다. 떨어지면 주우면 된다. 어차피 올해 연말엔 급등이라고요. 토스에서는 젊은 CEO라 좋다. CEO 관상이 좋다는 말도 있어요. 이 정도면 지금 시장 심리가 단순 공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등을 기대하는 구간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건 앞으로도 라이엇 같은 기관의 추가 매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물량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처음 비트팜스에 대해 언급했던 영상에서는 내부자 보유 주식이 23%라고 올렸었는데요. 지금은 라이엇과 같은 기관 매도도 있고 경영진들도 자본이 필요해서 수익 실현을 한 건지 많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찾아보니 라이엇이 비트팜스를 저평가해서 주당 2.3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다가 무산되고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네요. 근데 26년 정기 주총까지는 적대적 행동하지 말자고 했대요. 이건 나중에 또 매도 이슈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다른 리스크로는 다 알고 계실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는 비트팜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가벼운 스몰캡은 조금의 매도 매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서 불안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회사 실적도 아직은 흑자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손실폭이 줄고는 있지만 투자할 것들도 많아서 여전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렌에서 비트팜스로 갈아타고 하나도 안 팔고 수량 늘리기 중입니다. 비팜은 단순한 채굴에서 벗어나 AI 인프라 기업으로 가고 있고 이미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자사주 매입까지 통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메일로 받은 삼성증권의 AI 리포트 참고하자면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게 AI 캐파 부족 현상이래요.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AI 수요에 비해 자체 인프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AI 인프라는요, 1등 기업만 가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제대로 짓고 사용하기에는 적어도 2에서 3년은 걸린대요.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1등만 잘 될 리가 없죠. AI 인프라 랠리는 당분간 계속될 거고 계약 나눠 먹기는 필연적일 겁니다. 지금 펌핑되고 있는 거 잘 타신 거 맞고요.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넓은 부지 확보하고 있고 이미 인프라 갖추고 있고 인력도 확보된 준비된 기업 비트팜스 아닐까요? 희망회로 풀가동. 투준마의 전략은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바이앤홀드입니다. 저는 지금 같은 급락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 즉 물타기 하면 돼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섹터 모두가 달달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급락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 특히 파월 아저씨 발언 때문이었고 과열된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AI 인프라 랠리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트팜스 회사 자체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하는 중입니다.
조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저는 감히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유튜브 시작하고 한 달여 만에 구독자 900명이 넘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상은 제가 투자한 기업 공부 및 정보 제공 목적이고 최종 투자 판단은 각자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업 공부를 하고 투자하자. 피 같은 돈을 감정적으로 태우지 말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수익만 올렸는데 손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천천히 풀어갈 예정이고요. 누군가에게 설명해줬을 때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만들기는 구독자 수 늘리기보다는 저의 투자를 돌아보기 위함이 컸고 앞으로의 투자도 건강하게 해보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미 있는 조언과 댓글이 소중한 이유예요.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성투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투준마였습니다.